03 쌍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정의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쌍곡선이란 평면 위의 두 정점 FF-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얘 타원의 정의랑 무지하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자, 밑에 비교해 놨습니다. 타원의 정의는 뭐였어? 평면 위의 두 정점 FF-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었어. 하나는 거리의 차고 하나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구나.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리의 합은 항상 뭐와 같다라고 배웠으니까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배우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쌍곡선에서 배우게 될 거리의 차는 항상 뭐와 같냐면요, 주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용어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쌍곡선은요, 이렇게 생기거나 쌍으로 생긴 곡선이죠. 이렇게 생기거나 두 종류의 곡선이 존재합니다. 우선요, 이 녀석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쌍곡선의 그림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쌍곡선 안쪽에 초점이 생겨요. 우리 얘 뭐라고 부른다? 초점 F. 초점 F-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있지. 우리 이렇게 생긴 건 보통 뭐라고 불러? 요 점은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꼭지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이제 거리라는 게 생기네. 우리는 얘를 바로요, 주축 AA-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분 A에서 A- 사이에 이 선분을 우리는 주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쌍곡선의 정의는 뭐랬어?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지. 와, 선생님, 그럼 이 긴 변에서 요 짧은 변의 길이를 뺀 거리가 같다는 얘기네요. 요 긴 변에서 요 짧은 변의 길이를 뺀 차가 같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점 P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뭐야? 이 긴 길이에서 요 짧은 길이를 뺀 그 차가 같다는 거지. 근데 쌍곡선은 대칭형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와 같아, 달라? 같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버린 길이는 뭐만 남는다? 주축 AA-만 남는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의 차의 길이는 항상 뭐와 같다? 주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그림이 위아래로 보이는데 같이 비교해서 풀도록 하자. 그림을 조금 선생님이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놓고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쌍곡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두 종류가 있는데, 얘는요, 기본형의 구조가 A제곱분의 X. 자, 타원은 중간에 플러스 들어갔지. 얘는요,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B의 죄송해요. A제곱분의 X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들어가고, 여기 똑같아. 그냥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와, 타원의 방정식하고 쌍곡선의 방정식 엄청 유사하다. 중간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차이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앞쪽은 똑같습니다.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위식과 똑같은데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쌍곡선이 생길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엄청 유사하게 생긴 세 개의 식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보자. 타원의 방정식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자, 쌍곡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긴 거 불러보자. 시작.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쌍곡선 위아래로 생긴 거 시작.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요 세 개의 기본식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 초점 보도록 하자. 초점은 당연히 가로 라인으로 생겼으니까 C,0과 마이너스 C,0이 나오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요 타원에서는 둘 중에 큰 녀석은 작은 녀석에다가 C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배웠죠. 자, 요번에는 반대예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더해주는 거야. 요 A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 C의 제곱이 나와요. 요 A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C의 제곱이 나와요. 자, C의 제곱을 구하면 C 구할 수 있고 초점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거리의 차이인 요 꼭지점과 관련된 녀석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꼭지점과 관련된 녀석은 무조건 앞쪽에 있는 a제곱이야. 즉, 요 a의 좌표는 몇이 된다? a, 0. 요 a-의 좌표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a, 0이 될 거기 때문에 거리 차이 주축은 몇이 되겠습니까? 2a. 요게 바로 주축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초점을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불러 시작. 0,c랑 0,-c. 거리 차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b. 여기에서는 얘가 주축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는 꼭지점에 영향을 미치는 게 b의 제곱이고 바로 요게 a라고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얘가 바로 뭐야? 0,b예요. 얘가 바로 뭐예요? 0,-b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쌍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쌍곡선은 이렇게 오므라지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퍼지는 형태의 그림이 나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퍼져나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이렇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 사실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이런 선이 존재해. 쌍곡선의 그래프는 원래 이래요. 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울 텐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쌍곡선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요, 쌍곡선의 중심은 초점의 중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딱 보니까 꼭지점의 중점 역시 중심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맞아요. 요 녀석을 우리 쌍곡선의 중심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 녀석은 뭐의 교점이기도 합니까? 점근선의 교점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거 느낌으로 오시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을 구하는 녀석은 언제 편해? 기본형보다는요 표준형의 식 작업을 할 때는요 반드시 요 중점 혹은 교점 요 셋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중심을 찾아내야지만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한지를 알겠지? 맞아? 나중에 표준형의 식과 관련된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해요. 위아래 이거 뭘로 볼록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볼록한 거예요? 아, 요 녀석 1이지? 1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돼?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오면 무조건 y축 기준. 이걸 답은
2번. 올 컨디션 되게 좋아? 네. 2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세요. 정의를 이용해야겠죠, 여러분? 쌍곡선에 정의가 모였어. 거리의 차는 항상 일정한 주축이 나온다. 여기서 주축은 몇 나옵니까? 3, 그러니까 6. 6이지. 왜?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0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과 관련이 있는 게 9라는 숫자, 16이라는 숫자야? 9라는 숫자니까. 아씨 모르겠다. 예, 그래. 미안해. 선생님이 조금 더 개념을 강화해서 가르쳐 했어. 자, 우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타원이라는 문제를 풀 때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전부 이거였어요. 얘 더하기 얘는 얘. 맞습니까? 다시 얘 더하기 얘는 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쌍곡선과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주축. 요 길이에서 요 작은 길이를 빼면 주축. 이게 핵심이야. 보이십니까?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주축. 이게 핵심이야. 요게 정의예요. 즉, 이 문제에서 보면 FPK도 보이죠? 예, 그리고 F-PK도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개의 길이를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 거야. 빼면은 그 길이가 뭐가 나온다? 주축 요따시만큼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의대로 작업을 했더니 얘가 더 긴 길이래. 그럼 당연히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빼야겠죠? 좋았어. F-P라는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 FP를 빼면 주축의 길이가 나오는데 얘는 1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주축과 관련되어 있는 녀석은 A의 제곱 9에서 만들어내는 A는 몇 나옵니까? 3이야. 그럼 요점의 좌표는 3,0 마이너스 3,0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몇이 되겠다? 6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 FPK가 보이죠? 그래서 요 식을 FPK구나. FPK 이렇게 있을 때 FPK는으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F-PK-6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제 식 써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FPK 자리에 얘를 대신 대입해도 되죠? 네. 그래서 얘를 대신 대입하면 F-PK-6은 20이다. 요런 식이 나와요. 결국 시그마는요. 덧셈 뺄셈 좋아하니까 분배할 수 있죠. 분배해 버리게 되면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F-PK 그리고 이 녀석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은 2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런데 나보고 예구하래. 몇 나오겠습니까? 50.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그마는 부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야?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요 식을 세울 수 있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요런 구조, 쌍곡선이든 타원이든 요런 구조 두 개 나오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쌍곡선의 방정식의 유도 과정 보도록 할 겁니다. 방금 문제는 쌍곡선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고요. 정의를 아느냐의 문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유도해 보도록 하자. 중간에 잘리는구나. 식이 엄청 길어서 칸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몇 개 날려먹겠네. 줄여야겠다.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초점 F는 C, 0,
F'는 마이너스 C,0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 위의 임의의 점을 P는 X, Y라고 한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거리의 차가 2a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저 개념을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거리의 차를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의 차는 뭔지 몰라도 그래, FP에서 F-P를 빼버린 이 거리의 차는 2a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예,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2a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분 FP의 길이를 구해 보셔야겠죠. 자, 선분 F하고 P를 보니까 두 점이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볼 겁니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절대값 마무리하고 얘는 2a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요 절대값을 풀어낼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절대값 a가 뭐 b가 나왔어. 이때 절대값 풀어내면 우리 뭐라고 써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절대값 풀어내니까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a야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 자, 이제 선생님은 루트를 없애고 싶어요.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못 없애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 루트를 이쪽으로 이항해 버릴 겁니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 보이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뭔짓 한다? 제곱할 거예요. 자, 제곱하는데 속에 있는 걸 전부 풀어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얘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지. 그러면서 속에 있는 거 풀어 제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식은 제곱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라는 요런 구조로 나오겠지? 앞에 있는 녀석 제곱합니다. 몇 나옵니까? 4a의 제곱이 돼요. 자, 뒤에 있는 녀석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죠? 속에 거 풀어 제낍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써주고 모두 곱해줘 할 거예요. 여기 2자부터 시작해서 모두 곱해버리면 몇 나오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a의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는 요런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녀석을 이제 없앨 거기 때문에 얘만 앞쪽으로 이항하고 나머지 식을 다 뒤쪽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정리는 하고 가자. c의 제곱, c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사라지네요. 자, 이 녀석 앞쪽으로 이항해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4a의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테고 요식 전부 넘겨버렸더니 4a의 제곱 플러스 4cx라는 요런 식이 되겠지. 와, 양변 몇으로 나눠버려도 되겠구나? 4로 나눠버려도 되겠구나요. 그래서 4부터 우선 없애준 후에 이제 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또 뭔 짓을 한다? 양변 제곱할 겁니다. 자, 제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사라지고 앞에 있는 건 제곱되고 뒤에 있는 건 루트가 사라지는데 식을 쭉 풀어서 쓸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뒤에 있는 식 제곱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라고 해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식 정리해 봤더니 이 a제곱 cx가 양변에 똑같이 있네요. 얘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식을요, x의 제곱끼리 y의 제곱끼리 묶고 상수항은 이쪽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자, x의 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항을 봤더니 요 항이네요. 결국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 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y의 제곱과 관련된 항을 봤더니 a의 제곱, y의 제곱만 남네요. 자,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는 모두 이쪽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a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 c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 여기에 봤더니 c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음수지? 이거 너무 싫은데?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전부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얘를 마이너스 적용하면 바꿔서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 x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요. 마이너스 적용했으니까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a의 제곱 y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식은 공통인수 a의 제곱이 있고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었는데 얘도 마이너스를 적용했으니까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됐습니까? 어머, 줄 하나 또 날려먹은 거야? 중간에 암산해서? 아니 저희가 줄 하나 더 썼어요. 저희 꽉 찼는데. 네? 뭐지? 나만 안 찼어? 예, 어쨌든 여기까지 와야 돼. 선생님 뭐야? 줄 하나 없어졌네. 예, 너무 줄이 길어서 중간에 네 한번 맞아. 됐어요. 우리 한번. 여기까지만 나오면 돼. 너 약분 할때 약분 한번 하고 앉았어요. 아, 괜찮아. 선생님이 하나 날려먹었어요. 예, 그래서 한 줄 선생님 빠졌어. 중간에 한번 여기 끝이에요? 더 길게 써야 했는데 암산하면서 한 줄이 날라갔어. 미안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항이 보이지? 얘를 b의 제곱이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얘는 뭐가 돼?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y의 제곱은 a의 제곱에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양변 이제 몇 추로 나누면 되게 좋겠다? 양변을 a제곱 b의 제곱으로 나눠버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식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간단히 필기해서 결론 내도록 할게요. 역으로 점 P는 x, y가 방정식 기억을 만족하면 거기에다 이렇게 밑줄에 적어 놓으세요. 자, 절대값 3분 pf-3분 pf-는 2a이므로 점 P는 두 초점 F와 F-로부터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 위의 점이다. 자, 요게 2번에 필기해 놓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에 필기해 놓을 내용. 그러므로 1, 2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두 초점 F는 C, 0, F-는 마이너스 C, 0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단 여기에서 b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과 같다라고 여기까지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냥 유도한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구나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선생님은요, 이와 같은 a제곱, b제곱, c제곱 관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되게 싫어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식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다?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몇이다? c의 제곱이다. 우리는 항상 a제곱, b제곱, c제곱의 관계를 합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정리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점근선의 방정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다 됐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 보도록 하겠다요. 자, 여기 봤더니 1번은요. 와, 1이라는 문자가 보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자, 2번의 식을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거구나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생기건 이렇게 생기건 항상 똑같습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예요. 아래쪽에도 적어 놓으세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 이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무조건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지. 공식 하나만 외우면 게임 끝이니까.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번은 막 밑줄이 쳐져 있죠? 자, 2번은 안 쳐져 있지. 1번 하나를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2번은 여러분이 유도해 볼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떤 논리로 유도가 돼서 나오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죠. 어우, 너무 안 보이는데? 하나, 둘, 네. 자, 좀 낫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에서 a제곱분의 2를 대문자 a로 b의 제곱분의 2를 대문자 b로 치환을 해보자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ax의 제곱 마이너스 by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요런 식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식을요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자, y는으로 정리하려면 우선 요 녀석만 떼야겠죠. 그래서 by의 제곱은 뭐라고 정리될 수 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나의 목표는 y는 이기 때문에 이제 양변을 몇으로 나눠주면 좋겠다? b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y의 제곱은 b분의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자, 요 식을요 뒤에 있는 식을 얘로 묶어볼 거다. 즉 b분의 a의 x의 제곱으로 얘를 묶어버릴 거야.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ax 제곱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y를 드디어 구하려고 합니다. 자, y는 하면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선 b분의 a가 보일 거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x의 제곱은 원래 절대값 x로 나올 수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절대값은 힘을 잃습니다 라고 했죠? 그냥 x로 나올 거야. 그리고 다시 뒤쪽에 있는 이 식은 루트 1 마이너스 ax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런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 우리가 쌍곡선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죠? 이때 요 녀석을요 x를 무한대로 보내서 얘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 식 중에서 루트 1 마이너스 ax의 제곱분의 1이라는 요 뒷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겠어?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1로 가겠지. 왜? 얘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몇이야? 0이지? 루트 1 빼기 0이 돼서 얘는 1로 점점 가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얘가 1로 점점 가면 y는 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의 x로 점점 가겠구나. 물론 x는 계속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습니까? 예. 요 식 자체가, 이 그래프 자체가 저와 같은 직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요. 왜? 얘는 1차 직선이잖아. 만약에 얘가 y는으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을 뿐이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 b를 원래 a 제곱분의 1과 b의 제곱분의 1로 되돌려 버릴 겁니다. 그러면 y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뭡니까?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는데 루트 사라지지.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a분의 b로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없어집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돼? a분의 bx에 점점 가까워진다. 자, 그럼 볼까 얘들아? 요 녀석이 점점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에 가까워져. 근데 점근선의 정의가 뭐야? 요